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 교독합니다. 9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103절 말씀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랬어요. 제가 시편 119편이 기록된 것은 2000년 지금 2012년을 보면은 3000년 전쯤에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에 음식이라든지 먹는 거 입으로 먹을 때 꿀보 꿀을 비교할 수 있는 음식 자체가 얼마나 거칠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나락이라 하는 이 우리가 벼, 보리 이런 그 곡식을 먹는 데에 지금처럼 이렇게 곱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정미수 하는 거 이거 불과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저 껍질 가는 거. 그전에는 맷돌. 뭐 그전에는 맷돌도 없을 때는 뭘 했겠어요. 어쨌든 뭐 돌로 찍어서 빻아서 껍질을 벗기든지 해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 그러면 귀찮으면 그냥 그 껍질처럼 먹는 거죠. 뭐 씹어 먹든지 그냥 생살로 먹든지. 더구나 3000년 전이면 불도 귀해가지고 아마 음식 조리할 때 그거 보나 안 보나 뻔하죠. 이빨은 강해가지고 또 속에 있는 어떤 그 위장은 튼튼해가지고 그냥 씹어 먹는 거죠. 뭐 음식이 얼마나 거칠겠어요. 생풀이죠. 생풀. 조미료라는 거 생각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조미료는 저희들 어릴 때 좀 던기는 거래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시마. 일본 사람들이 개발했다면 조미료는. 그래서 이 조미료 다시마, 다시다. 전부 다 일본어다 이래갖고 그래 한 거예요. 조미료도 없죠. 3000년 전에 먹는 음식이 입에 거칠기로 이를 데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친 입에 거친 음식 중에서 자연에서 채취하는데 달다, 단 게 있다. 이거는 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꿀이잖아요, 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꿀은요, 지금처럼 뭐 아무나 못 먹었잖아요. 할아버지가 드시는 거, 딱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 우리 가정에는 꿀도 힘들었어요. 우리도 제법 산다 그랬는데, 어릴 때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크니까 뭐, 꿀도 이렇게 구하고 이래, 돼갖고, 우리도 꿀을 먹나 할 정도로 내가 신기했다니까. 촌에 가면은, 할아버지, 어릴 때 어렴풋이 내가 봤는데, 할아버지 내가 보기 힘들었고, 우리 아버지가 막내니까, 그 어떤 그 장롱 같은 데가요, 조그만한 종지 같은 거지, 종지. 그 이불 속 같은 데 피해가지고 집에 넣는다니까. 그래, 우리는 가까이 가도 못하고, 항상 그거는요, 그 눈은, 그 종지 있는 데는요, 어른들 눈길이 항상 지켜는, 그게 조그만 꼬매에 가서 장난을 치나, 그거 혹시 엎질지 않느냐? 항상 그거는요, 예의주시하는 그곳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래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래 조금씩 해갖고 잠깐 이래 몸을 돌려갖고 입에다 잠깐 여고는 또 집에는 이런 걸 봤단 말이죠. 어릴 때. 만 8살도 안 돼서 한 5살이니까 됐을까? 굉장히 어릴 때요. 할아버지 아닐 수도 있고 거기 큰아버지 큰댁이니까 뭐 큰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게 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3000년 전쯤에서 꿀이라 하면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 꿀처럼 내 입에 꿀보다 성하다.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럼 지금도 우리 할 수 있는 거죠? 내 입에 어떤 것보다도 돼요. 내가 먹는 것이 어떤 것보다 이거는 귀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하면 그래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먹기를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주의 귤의 맛이 주의 법도에, 주의 말씀의 맛, 자기 입에 먹는데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딱딱하다, 도대체 뭐 너무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다, 뭐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 자기의 그 입장만 가지고는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의 꿀보다 달다, 내 입에 꿀보다 성하다,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더하다 돼 있네. 옛날 그래 성하다 이랬죠. 성하다.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지금 우리가 이 더 파워 있잖아. 더 파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더 파워는 하나님이 만들 때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파워란 말이야. 더 파워죠. 그냥 파워가 아니고 능력이란 능력. 그래서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것은 컴프텐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다면 이거는 더 파워다. 그래서 사탄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갖고 사탄하고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볼 때는 컴피티션이 있고, 인간들끼리의 비교되는 능력, 이래서는 컴프텐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할 때에 인간에게 만들 때 부여한 능력을 우리는 더 관사를 붙여서, 더 정관사 붙여서 더 파워라, 더 파워. 이 말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해서 비교해서 사람들끼리 비교가 아니고 하나님에서 창조된 것의 파워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무지 말로요 형량할 수 없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 있는 파워를, 인간에 있는 능력을 의학계에서 쓰고 있는 용어, 일반화된 용어, 2012년 기점에서 우리가 일반화되어진 용어 중에서 면역이라는 것이 있다, 이래서는 면역. 근데 그 면역도 인간이 가진 더 파워라고 하는 데서 면역 체계라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설명한다면은 그 내용에서 이거는 의학계에서 나오는 면역은 이거는 인체의 면역 체계죠. 인체가 있는 면역 체계 정도에서 이 면역이라 부르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영어로는 immunity죠. immunity. 그러니까 병에 의해서 같이 동화되지 않고 병을 유니티라고 하나 되는 건데 병하고 같이 되지 않냐고 유니티 되는 거 동질화 되는 데에 아이다는 거지. 반대한다. 그래서 저항한다 이런 뜻에서 immunity 이런 면역이라고 하고, 또 한편은 레지스터 저항하는 거. 병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체계가 우리한테 있다. 이게 면역이란 말이죠. 근데 이 면역의 내용에도 의학계가 2012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역 체계로 돼 있는지조차 일반 사람들이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보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야 이것도 면역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면역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인체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이 면역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체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기능, 장기들 중에서 그 당시에는 뭐 간이면 간, 위장이면 위장, 뭐 여러 가지 대장이면 대장 아주 크게 굵게 나오던 그런 어떤 장기에 질병하고 연결돼서 이게 약해가지고 이런 병이 있다, 저기 가지고 저런 병이 있다, 병하고 직접적인 원인에 관계되는 장기를 이야기했는데, 근데 인체에 정말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호르몬이라는 내용이 있죠. 인체에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 호르몬에 대해서 인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게 면역 체계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인체에서 일하는 호르몬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든지 면역 관계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하나씩 이제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 목에 이 흐르는 이 뭐지? 갑상선. 갑상선. 이게 바로 몰랐죠. 갑상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 갑상선 자체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장치. 그걸
알려지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 호르몬에서 나오는 내용이 결국은 면역체계 전체를 좌우한다. 대충 뭐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만 갖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말을 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면역체계를 통해서 인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뭐 어디 한 군데가 아니고 온몸의 구석구석이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피부는 피부대로 뭐 머리는 머리도 어떤 지체 한 부분마다 전부 다 그곳에는요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체 면역 시스템이 다 관계돼 가지고 나타나는 생성된 물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인체 전체를 구성하는 어느 한 곳에서 면역 자체가 기능이 약해지면은 바로 그것이 질병화가 된다. 질병화가. 질병에 대한 요소를 설명하는 데에 옛날에는 몸에 있는 장기를 가지고 이 기능이 나쁘니까 이렇게 됐구나. 저 기능이 나쁘네 했는데 그 기능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 생기는 이 질병에 대해서는 면역 시스템이 저하다. 면역 체계가 약해졌다. 면역이 저하됐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때가 2012년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 제가 좀 관계되어지는 구체적인 예화를 저하고 관계되고 하니까 그것도 어제 지금 이렇게 지난주에 내가 면역체계 또 물리치료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저께 토요일 오늘 주일이니까 어제 토요일 2019년 4월 6일 아침 6시 보통 날은요 토요일 날 보통 날은 그 시간대 되면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아침 시간에 돼서 설교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그날 텔레비전 봤다니 어제는 토요일이라 산에 새벽기도 대신에 산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보통 때는 산에 올라가서 그 식사를 하고 이제 올라가고 바쁜 데가 6시부터 준비해서 한 6시 20분 되면 차 타고 나가는데 어제는 텔레비전을 먹으면서 아침을 먹어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데 뭐요 TV 채널 19번인지 18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채널 A인가 조선 TV인가 모르겠어요. 채널 19번은 조선 TV이고 TV 조선이고 채널 18번이 그 채널 A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 나오는 것이 그 몸신이라는 거예요. 몸신. 아침 6시에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방송 내용은. 그 아침에 누가 그걸 지금 틀어갖고 그 내용을 듣고 있겠어요. 아침에 바쁠 때고. 안 그러면 거기다 잠자야 될 시간인데. 바쁜 사람 아니면은 잠자는 시간. 이거밖에 없는데 바쁜 시간은 바빠서 그걸 못 보는 거고. 잠자는 시간 사람들은 그걸 보겠어요. 근데 내가 새벽 예배 드렸는데 토요일은 마침 산에 갔는데 햇빛을 틀었는데 그날 채널이 그 전날에 몸신하는 그 채널을 틀어놨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자마자 그게 나오는데 자막이 뭐냐니까 딱 자막이 뜨는데 그 자막이 통풍이야. 통풍. 낫기 어려운 통풍. 이라고 자막이 위에 오른쪽 위에다 딱 나와있더라. 통풍. 치료하기 힘든 통풍. 응? 치료하기 힘든 질병. 갈수록 치료하기 어려운 통풍. 여기가 그래갖고 왼쪽에는 몸신. 그 채널 몇 번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눈에 딱 띈 게 뭐냐니까 통풍에서 이야기하네? 먹다가 말고 제가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통풍에 지금 현재 있으니까. 응? 내 발이 오른발이 지금 그 나오는 내용 그대로 지금 내가 고통당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통풍 치료가 되고 있는 요소에 물리치료가 가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내한테 돼가지고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서 어제는 보다가 시간이 너무 걸려 보통 때는 6시 20분 되면 나갔는데 그걸 끝까지 듣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놓칠 수 없으니까 바로 내 이야기니까 어제는 산에도 늦게 가고 한참 동틀 때 올라갔어요. 어제 너 더워서 뭐 혼났네 어제는. 너 썰썰할 때 올라가야 내가 이분하고 딱 맞는데 어제는 뭐 동이 터가지고 뜨끈뜨끈한 걸 갖고 하니까 몸이 뭐 땀이 찡 나가지고 어제는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면역이라 하는 내용하고 지금 연결되는 그리고 물리치료라 하는 내용하고 현재 지금 주제하고 너무나 맞으니까 예화를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질병에 대한 문제니까, 낫기 어려운 통풍 문제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한 예화가 아니고, 이거는 질병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내가 지금 치료가 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데 그 텔레비전 프로에는 치료 못하는 병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통풍치소가 요산치소라고 하는 걸 제했는데, 요산치소 나오면 사람들이 겁을 빵빵 내잖아요. 나는 그 경험을 다 했단 말이야. 제일 요산치소가 많이 나온 사람이 8.4였고, 그 다음에 7.4가 높고, 그 다음에 7.1이 높고, 7점 이상 돼버리면 나름 저 빨간불인데, 그 경계선이 6.1에서 7.4, 여기에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계산이고, 그럼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죠. 저도 약을 먹어봤어요. 하나, 조그마한 약이 있는데,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평생무락하는 그런 약인데, 지금 약 다 끊고 있거든. 너무 이야기 아니니까. 또 이거는 정보를 알려줌으로 해서 통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거는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잖아요. 뉴스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요소에서 지금 이게 치료 부분이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텔레비전에서는 잠 안 오는, 그야말로 텔레비전 하나의 시간 때우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몸신한다는 그 프로가, 방송사에서 시간 때워가지고 녹화해 놓은 거 그 시간 때우고, 사람들이 많이 시청할 때 또 방송 틀어주고, 똑같은 내용을, 그래가지고 방송사 운영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제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겠느냐.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이거는 분명히 좀 알려가지고, 내가, 이걸 치료받았는데, 내가, 그걸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직무유기지. 직무유기라면 내 스스로에게. 시간이 오늘 안 가더라도 더 가더라도 이거는 몇 시간에 걸쳐도 이야기는 꼭 해서 결론을 낼 거라요. 이제 그걸 보는데 우선 진행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멘트를 하더라고. 그게 내가 거슬리니까 우선. 그 여자분이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복을 입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여자분하고 의사 한 분이 이야기하는데 의사 입에서 말하는 건지 여자분이 말했는지 여자분은 이제 진행자잖아요. MC고.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진화가 돼갖고, 우리 몸이 진화가 된다 하면서, 통풍에 대해서 점점 어려운 쪽으로, 통풍에 대해서 점점 낫기 어려운 쪽으로 우리가 진화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이 방송이에요, 방송 용어. 내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이 검색을 해서 하든지 어떤 자료를 찾아가면요, 분명히 이 말이 확인될 거예요. 제가 굉장히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진화란 말도 듣기 싫고, 내가 몸이 분선 통풍이 지금 나았는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픈 것도 경험했지만, 내가 지금 나았는데, 점점 어려운 쪽으로 진화를 한다. 통풍에 대해서 점점 낫기 어려운 쪽으로 우리 몸이 진화한다. 아주 거슬리더라고, 아침에. 그 내용을 이제 그래서 전체를 듣게 되는데, 이 두 부분에서 내가 정리를 하려는 거죠. 일단, 진화라는 말을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인간 몸에다가 진화라는 말을 적용한다. 또, 진화라는 말이 너무 쉽게 사람들이 진화를 하는데 정말 책임 없는 말이고 정말 사람들이요 써서 안 되는 말이 진화라는 말이야. 진화. 이 진화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운이라는 책을 나오면서 이게 나타나는 말이 이게 싹 확산된단 말이죠. 1859년입니다. 1859년? 1859년 맞죠? 1859년 같으면은 대한민국에 비교해보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아직 오기 전에 그게 1884년이고 1859년은 1860년대에 중국의 태평 천국이란 난이 일어나는 게 1860년이에요. 1859년은 또 다른 말로 하면 1919년에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60년째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내 입에 꿀보다 달다 할 때는 이 내용은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내 입에 꿀보다 달다 하고 주의 말씀에 맞선하고 할 때에 그런 때인데 그보다 지금 거의 3000년이 지난 2900 몇 년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때의 표현이 진화론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화론이라는 말은 그 전에 있던 것보다 어떤 문명이 발달됐으니까 그 말이 더 바른 말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이 이 119편의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전에 수천 년 전이나 3000년 전보다 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 또 3000년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더 나아가도 이 말씀은 변함없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진리고 변동이 없어요. 3000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지나지 3000년 지나지 1억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요, 인간이 존재한 동안에는 주의 말씀은 맞선 내 입에 꿀보다 성하다, 꿀보다 달다, 어찌 그리 맛이 좋은지 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내용이 된다니까. 근데 진화론은 진화라고 진화라는 말은 그때 진화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말이요, 이 말이 너무 책임 없는 말이라니까 마치 카드락 하는 거예요. 카드락. 자기는 책임 없고 들은 말 가지고 그 사람이 이래 하더라. 자기는 아무 책임 안 지는데 쓰는 말이 진화예요. 진화. 쓰지 말아야 될, 우리 인류사에서요,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이게 진화라. 진화. 근데 텔레비전에서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턱 MC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도 뭐 자기가 원고에 나온 대로 뭐 나왔겠지만은 그 대사가 그렇게 책임 없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진화란 말이 그냥 제가 뭐 그 억지로 뭐 책임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 보면은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요. 당시 진화란 말에 어떤 생물이나 이런 현상을 보고 생물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동식물이나 전체적인 생물체에 두고 변화되는 내용에 지극히 어떤 일부분을 두고 그 비교 대상이 너무너무 없는 상태에 본인의 아주 주관적인 경험, 또 한편으로는 경험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조금 더 나가면요, 아버지가 다윈의 아버지 때가 바로 이런 부분에 생물들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또 그 들은, 그로부터 들은 고정관념이 고정관념. 진화란 말이 나오는 것 자체는 그 진화론을 가지고 막 크게 큰 책을 만들 정도로 막 이렇게 할 정도는 아버지 때로부터 넘어오는 어릴 때부터 들은 어떤 내용, 고정관념, 그걸 자기 때 와서 책으로 쫙 푸는 거예요. 그걸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게 맞냐 검증해보는 이런 과학자도 없고 당시에 그런 관점에서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아버지 자기 집안에 되드러내는 하나의 뭐 비법 비슷한 내용이 그것이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서 이게 일반화되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비교 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일 때,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었나요? 뭐 전화가 있었나? 서로 간에 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비교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있었느냐? 전혀 없이 혼자서만 가지고 있던, 뭐 있으면 몇몇 사람이 아마 공유하는 그 정도 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자료다. 비교 대상이 적은 자료를 가지고 나타냈던, 이 비교 대상의 시료가 이런 걸 조금 전문 용어로 하는 비교 대상의 시료가 지극히 제한적인 때, 제한적인 상황에서 나온 거다. 또 한편으로는 비교 대상에 대한 연구 자료가 또한 지극히 제한적일 때에, 여길 때에 대상을 누가 하냐, 대상을. 상대 어떤 반발의식이 있는 거예요, 반발의식. 그 반발의식 때문에 폭발한 거예요. 계속 넘어오던 유럽 사이에 교황 제도로 인해서 교황이 이렇다 하는 것에서 교황에서 넘어오던 그 엉어리, 그 분출하는 그 힘, 개인의 의지고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인데 비교 대상은 적은데 눌리고 있는 힘 자체가, 스트레스 자체가 교황 제도에서 교황이 이렇다, 교황이 했다, 이에 대해서 여기서 반발하는
그 반발력을 통해서 확산되어진 것이 이게 진화론이라, 진화론. 진화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서 말은 진화는 그렇죠. 진화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은, 환경은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진화지만은, 그것에 나오는 기본적으로 진화는요, 발전하는 거예요. 진화잖아, 진화. 우리 발전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는 게 진화입니다. 그, 디벨롭이라고 하죠, 디벨롭. 발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전하는 것은 단순한 데서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 더 발전. 지금 그 말이 단순한 데서 발전하는 데서 진화론을 쓰느냐? 지금은 전혀 쓸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되어지는 내용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 복잡한 가운데 이 진화는요,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가면 갈수록 복잡한 그 구조로 해서 나아가는데 과거보다 지금이 앞으로가 더 복잡한 환경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복잡한 환경 속에서는 진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과거에는 몰랐던 것인데 이제 새로운 사실로 나오고 이 사실도 검증하고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나가는 것은요, 이거는 복잡한 데서 단순한 내용으로 단순한 것에서 이제는 원리를 찾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단순한 것에서 자기가 확장해서 추론해갖고 어떤 데서 나름대로 주장해왔던 것을 그냥 막 확 퍼뜨리는 데서 진화라, 발전하는 기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가장 단순하고 내기는 그 요소에다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결론을 내고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하고 이래가지고 하나의 이론이나 하나의 정립이요, 하나씩 세워가는, 다시 정립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진화란 요소는요, 더 이상 쓰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생물체는요, 진화라는 것 자체는 절대 적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진화가 여전히 아무나 쓰는 것은 어려운 인체, 생물, 즉 닭이가 답을 분명히 할 수 없는 그런 데서는 이것이 책임없이 하는 게 아니라 책임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진화, 아무런 뭔가 설명도 되지 않는 그런 무대 진화. 설명이 되면요 절대 우리가 진화란 말을 못 쓰는 거죠. 조그만 하나라도 우리의 지금 현재는 이론적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에 조그만 하나라도 이것이 이렇게 해서 증명하고 저렇게 증명하고 뒤비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눌려보고 깨보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정설로 요거는 요렇다 요건 요렇다 하고 나오는 것이 복잡한 데서 단순하게 만들면서 어떤 이론이 차츰차츰 쌓아가는데 그것도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 자체가 전체가 다 틀린 새로운 쪽으로 또 이론을 세워야 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생물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우리 인간이 이론으로 생각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아주 오묘한 분야랍니다. 이 오묘한 분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타내는 이 주의 말씀의 맛이라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래된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 자체가 딱 접근하면요 답이 나온다. 답이.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성하다. 또 다른 데는 송이 꿀보다 더 성하다. 더하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죠.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다 마친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